첫 번째, 단거리 달리기 빠른 속도는 타고난다.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사실 뭐든 다 그런데요, 타고나면 시작점이 다르고 그리고 최종 도달할 지점이 다르죠. 단거리 올림픽 결승에서 흑인들밖에 없는 걸 보면 알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더 빨라지고 싶은 마음으로 이 영상 클릭하셨잖아요. 끌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보다 더 빨라지는 건데요, 올바른 방법으로 노력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빨라질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빨리 달리려면 힘이 중요하다. 맞습니다. 이 사람들 몸을 보세요. 웬만한 헬창들 뺨 따고 때리죠. 세 번째, 특히 단거리는 상체가 중요하다. 직접 해보면 더 잘 알 겁니다. 팔 진짜 빡세게 움직입니다. 삼각근, 삼두근, 광배근까지 안 쓰는 데가 없을 정도죠. 네 번째, 힘이 아무리 좋아도 느릴 수 있다. 정확한 타이밍에 정확한 부위에 힘을 써야 합니다. 기술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달리기랑 거리가 먼 헬창들이 느린 경우가 많은 거예요. 다섯 번째,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이 많다. 빨리 달리고 싶어요. 그런데 빨리 달리는 훈련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오래 달리는 거랑 빨리 달리는 거 확실히 다릅니다. 빨리 달리는 훈련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여섯 번째, 계속 빠르게 달릴 순 없다. 특히 마라톤처럼 장거리를 달리고 싶다면 빠른 달리기를 지속하는 건 어려운데요, 그럴 땐 인터벌 훈련이 좋습니다. 각자 목적이 어떤지 상황이 어떤지에 따라서 시간이라든지 거리, 속도를 조절하면 됩니다. 다섯 번째, 발가락, 특히 엄지발가락이 중요하다. 발가락이 충분히 꺾이고 이 상태로 하체에 힘을 써야 합니다. 근데 헬스에서는 이런 자세로 발가락에 힘을 쓸 일이 거의 없죠. 런지, 카프레이즈, 이렇게 발을 적극적으로 쓰는 운동들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여덟 번째, 뛰지 말고 달려야 한다. 특히 빠른 속도로 달리라고 해보면 위로 통통 뛰는 경우가 있습니다. 발을 제대로 못 쓰면 다리가 뒤로 충분히 넘어가지 못해서 다리 방향이 몸을 위로 점프하게 만듭니다. 아홉 번째, 다리는 길게 뻗어야 한다. 두말할 필요 없죠. 보시면 압니다. 엄청난 힘으로 땅을 밀어야 합니다. 땅을 한번 차고 나갈 때마다 2m 정도로 멀리 나가죠. 열 번째, 그런데 길게 뻗으면 안 됩니다. 이게 뭔 개소리야? 얘기는 꼭 끝까지 들어보세요. 앞으로 길게 뻗으면 안 됩니다. 앞으로 나간 다리는 몸을 오히려 뒤로 밀어냅니다.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죠. 힘을 주면 줄수록 느려지는 겁니다. 다리는 반드시 뒤로 길게 뻗어야 합니다. 11번째, 길게 뻗으려면 여기가 중요하다. 다리를 드는 근육으로 장요근이라고 하는데요, 기본적인 기능인 앞으로 잘 드는 움직임도 중요하고 다리를 뒤로 뻗을 때 또 잘 늘어나기도 해야 되는데요, 마사지, 스트레칭, 운동 열심히 해야 됩니다. 12번째, 척추가 유연해야 된다. 다리를 길게 뻗으려면 다리만 앞뒤로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골반이 돌아가야 더 길게 뻗어지죠. 골반이랑 어깨를 반대로 비틀어야 되지 않겠어요? 척추를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어야 됩니다. 스트레칭 많이 하세요. 이 정도까지는 분야를 막론하고 달리기를 한다면 모두 도움이 될 텐데요, 이 다음 내용부터는 단거리 달리기, 스포츠에서의 가속 스피드, 민첩성, 이런 내용들을 주로 다뤄볼 겁니다. 마라톤 하는 분들은 별로 해당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궁금하면 끝까지 봐도 좋습니다. 중간중간 꿀팁이 숨어 있으니까요. 13번째, 다리를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 다리를 멀리 뻗기만 하면서 달리면 이런 식으로 달리게 됩니다. 멀리 가면서도 빠르게 해야 됩니다. 공중에 있는 다리를 빠르게 바닥으로 쳐야 합니다. 14번째, 소리를 들어라. 빠르게 달리고 있는데 소리가 나지 않는다면 아직 더 빨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공중에 있는 다리를 빠르게 땅으로 쳐야 합니다. 근데 이게 쉽진 않습니다. 너무 세게 하다간 족저근막염이 걸리기 쉽죠. 족저근막염 얘기가 나온 김에 이 얘기를 좀 더 해보죠. 15번째, 발바닥 근육이 중요하다. 달리기 좀 빡세게 해보면 다 느낄 겁니다. 발바닥에도 근육이 있었구나. 족척방염근, 단지굴근, 소지회전근, 소지굴근, 단무지굴근, 단무지회전근. 그렇습니다. 너무 많으니 굳이 다 알 필요는 없지만요, 어떻게 운동하는지만 알아보죠. 교과서적으로 이런 운동을 많이 추천하는데요, 개인적으로 체중을 실어서 하는 게 좀 더 효과가 좋다고 봅니다. 16번째, 스타트가 정말 중요하다. 육상 선수들도 스타트 연습을 정말 많이 하는데요, 그리고 일반인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스타트죠. 연습을 많이 하세요. 그냥 혼자서도 해보고 파트너랑 같이도 해보고 신호를 줬을 때 그렇게 해도 달려보세요. 혼자 할 때랑 아닐 때 생각보다 차이가 크게 납니다. 저처럼 친구가 없다면 그냥 혼자서 이런 식으로 해도 괜찮고요. 17번째, 스타트 핵심은 무게중심과 기저면이다. 이렇게 서 있다가 출발하면 느립니다. 이렇게 있어야 빠르게 달릴 수 있죠. 차이는 기저면과 무게중심인데요, 발이 있는 거에 비해서 몸의 무게중심이 앞으로 가 있죠. 힘을 빼면 그대로 앞으로 갑니다. 그 상태에서 땅을 미는 힘까지 더해지기 때문에 더 빨라질 수 있는 거죠. 18번째, 처음부터 욕심내지 마라. 속도가 제로인 상태에서는 속도가 붙으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처음부터 다리를 멀리 뻗는 건 안 되죠. 작게 움직이세요. 19번째, 그래도 인간인 이상 욕심을 낸다. 결국 핵심은 힘인데요, 강한 힘을 쓰면 조금이나마 더 빨라지고 멀리 뻗을 수 있죠. 어떤 힘을 써야 하는지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죠. 20번째, 팔을 크게 움직여라. 육상 선수들 스타트하는 걸 보면 특히 팔을 뒤로 많이 보내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등 근육을 많이 쓰면서 흉요근막이 긴장되고 하체 힘의 핵심인 엉덩이 근육을 더 잘 쓰게 됩니다. 21번째, 몸을 비틀어라. 체중이 실리면서 더 큰 힘을 받고 체중이 떠나면서 다리로 미는 힘을 적게 쓸 수 있죠. 몸을 비트는 건 그 자체로 몸을 앞으로 보내기도 하고요. 22번째, 다리를 빠르게 들어라. 미는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다리를 드는 힘도, 몸을 비트는 힘도, 팔을 치는 힘도, 이런 모든 힘들이 다 더해져야 멈춰있는 몸을 최대한 빠르게 걸 수
있습니다. 23번째, 정신력만으로는 안 된다. 100m 피니시 라인에 다다를 때 당장 죽을 것 같지만 좀 더 달려야 할 때 정신력, 체력 이런 것들 모두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스타트에서 자세부터 신경 써야 합니다. 충분히 숙인 자세로 해야 상체를 세운 마지막 자세에서랑 다른 근육을 쓰면서 끝까지 그 페이스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24번째, 다리를 쓰지 마라. 지치고 힘든 상황에서는 다리도 물론 중요하지만 몸을 많이 움직여야 합니다. 몸의 움직임 그리고 팔의 움직임을 신경 써주시면 마지막까지 스피드가 죽지 않고 달릴 수 있습니다. 이제 마라톤 단거리까지 이렇게 스피드 이야기를 다 끝내봤는데요. 스포츠 상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를 딱히 안 해서 관심 없어도 좋습니다. 이왕 본 거 끝까지 보시면 또 뭔가 꿀팁이 있을지도 모르죠. 25번째, 가속도가 중요하다. 이미 스타트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다리를 어디에 놓느냐가 핵심입니다. 몸을 불안하게 만들어야 해요. 그 상태에서 힘을 쓰면서 빠른 속도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26번째, 앞으로만 갈 수는 없다. 코너링을 잘 해야 됩니다. 직선으로만 달리지 말고 코너링도 열심히 해보세요. 시계 방향 그리고 반시계 방향 자주 하게 되는 움직임이 있겠지만요, 쓰는 근육이 다릅니다. 그래서 연습할 땐 둘 다 골고루 해주시는 게 좋죠. 27번째, 도루왕이 되기 위해서 발의 이 움직임을 주목해보세요. 외번, 엄지발가락의 저축 굴곡이라는 움직임입니다. 용어는 중요하지 않아요. 아무튼 엄지발가락의 힘을 잘 써야 합니다. 다리를 뒤로 밀 때보다 약하긴 하지만 시야 확보를 한 상태에서 빠르게 출발한다는 게 중요한 움직임입니다. 28번째, 사이드 스텝. 옆으로 스타트를 하는 것 그리고 이렇게 사이드 스텝을 하는 것, 이건 좋은 보조 운동이 되기도 합니다. 옆으로 뛰는 사이드 스텝 동작은 흔히 쓰지 못하는 엄지발가락 쪽의 근육 그리고 다리 바깥쪽의 근육을 쓰면서 이게 앞으로 달리는 기량을 좋게 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민첩성이 좋아지는 건 당연하죠. 29번째, 노빠꾸는 안 된다. 잘 멈출 줄 알아야 됩니다. 손절 타이밍을 잘못 잡으면 됩니다. 어떻게 잘 멈추냐고요? 가속이랑 반대입니다. 몸을 뒤로 젖히고 다리를 앞으로 길게 뻗어야 합니다. 30번째, 방향을 잃었을 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는 벌려야 됩니다. 살짝 뛰었다가 착지하는 순간 발 길에 따라서 땅을 밀면 됩니다. 이걸 스플릿 스텝이라고도 하죠. 왼쪽으로 가야 한다면 오른발로 땅을 밀면서, 앞으로 가야 된다면 발을 뒤로 보내서 다리를 뒤로 밀고 몸을 앞으로 추진해야 될 거고요. 뒤돌아서 뛰어야 한다면 몸을 돌려서 뒤로, 그렇게 전후좌우 민첩하게 대처할 수 있는 자세가 바로 이 자세입니다. 31번째, 물러나야 할 때를 알아야 한다. 야구나 축구 이런 스포츠 상황을 보면 멀리 오는 공을 지켜보면서 움직여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만 달릴 수는 없죠. 뒤로 빠르게 달려야 할 때도 많습니다. 뒤로 달리는 것도 연습해보세요. 어색해서 좀 더 힘든 것도 있겠지만 평소랑 뜨는 근육이 달라서 운동 효과도 더 올라갈 겁니다. 달리기, 빠른 스피드, 민첩성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가지로 다뤄봤는데요. 사실 달리기 하면 많은 분들이 오랜 시간을 달리는 마라톤, 장거리 달리기만을 생각하기 쉽지만 요새는 여러 가지 스포츠를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스포츠를 하는 분들 중에서 아주 빠른 속도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부분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무작정 오래 달리는 것으로만 달리기 훈련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영상을 다뤄봤는데요. 이 중에서 이미 다룬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관련한 내용들은 중간중간 카드로 띄워드렸으니까 그것도 한번 확인해보시고 앞으로도 이런 달리기 그리고 몸과 운동에 대한 이야기 여러 가지로 다뤄보도록 할 테니까 관심 있으시면 제 채널의 다른 영상들도 한번 살펴보시고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하시고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그럼 영상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